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혜쌤입니다. 사회복지 쪽을 선택하셨다니 반갑습니다. 사회복지 면접 많이 긴장되시죠? 저는 면접 준비를 할 때 정보를 찾아보고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요. 많은 정보들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흑역사 같은 것도 검색해봤어요. 빌런이 되어 돌아오면 안 되겠다는 불안감이 사라지면서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구나.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혼자가 아니겠구나. 사회복지과 면접을 가실 때 일단 이슈를 많이 알아가셔야 합니다. 이슈라니까 연예면을 외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시험 전날 벼락치기 했는데 범위조차 잘못 알아서 시험지만 잘 보고 나온 경우. 사회복지를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복지로 검색해서 나오는 뉴스를 훑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기업들이 기부한 내역을 보고 기업들이 기부를 잘하는구나. 그럼 기부와 복지의 차이가 뭘까? 복지는 좀 더 전문적인 거구나.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접에 코로나 관련 문제를 묻는 곳이 많을 거예요. 코로나로 복지가 어떻게 변하였나? 힘들게 변했습니다. 이런 막연한 대답은 넣어두세요. 힘든 건 다 알지. 어떻게 힘든지를 알고 있다고 설명해야죠. 첫째, 언택트 시대로 나아가며 서비스도 그에 맞게 변화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돌봄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둘째, 비대면 봉사활동, 비대면 서비스가 발달되었습니다. 셋째, 모든 국민이 긴급 생계 지원을 통해 복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리는 목록화된 정보에 여러분이 각각 다른 옷을 입히면 패션의 완성이 됩니다. 패션쇼에 한 벌의 옷만 등장하진 않죠. 내게도 스포트라이트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와 관련된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을 수도 있어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떤 질문에 대해 쉽게 좋아하지 말아요. 좋다, 싫다, 나쁘다, 괜찮다 이런 단어를 내가 던져주기보다 듣는 사람이 판단하게 하세요.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모두에게 지급되었던 보편적 복지 생계지원금은 개개인의 실생활은 물론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어 효용 가치가 높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멋지당. 여기까지 답변하시면 나중에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해 본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때 호불호를 밝혀도 괜찮기도 합니다. 저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모님께서 생계지원금으로 안정을 찾으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복지가 얼마나 삶에 필요한가에 대해 다시 한번 소중히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안정을 주는 복지, 실생활에 체감이 되는 복지를 배우고 싶어 이과를 선택하게 된 것이 저의 의견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단어도 알고 가시면 밋밋할 수 있는 대답 중간중간에 소금처럼 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소금도 소금만 먹으면 얼마나 짜요? 못 먹어요. 그런데 싱거운 음식에 소금이 절실하잖아요. 적당한 짭짤함은 입맛을 돋웁니다. 정보도 그렇게 쓰셔야 해요. 저 이 단어 알아요 하고 말하면 면접관이 하세요 소금 들어갑니다 하는 거예요. 답변이 무척 없어 보이거든요. 음식을 드리면서 그 음식에 들어가는 소금처럼 복지를 녹여내야 합니다. 소금 알갱이가 음식 위에 떠 있으면 그것도 추큼 알죠? 요즘 복지 쪽에서 이슈가 되는 단어 팬데믹, 언택트, 코로나19 이건 필수예요. 늘 빠지지 않는 단어 봉사, 자선, 기부와 복지의 차이점 정리하시고 기업이 기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나 장단점 정리하세요. 위에서도 잠시 나왔지만 선별적 복지, 보편적 복지는 이제 너무 유명해요. 선별과 보편 이야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무상교육, 무상급식 거기에 대해 생각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건들 속 단어 외국인 이주, 성착취, 최근에는 백신 등 기본적으로 왜 뉴스가 되었는지 정도에 대해서만이라도 알아가세요. 기본적인 복지 관련 법안들 중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1, 2, 3조만이라도 읽고 가세요. 분명 어딘가의 답변에는 녹여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정리해가는 것은 필수예요. 요즘 너무 핫한 화두기 때문이죠. 저도 짧게라도 영상을 따로 만들어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복지는 실생활과 멀지 않아요. 근처에 돌아보면 많이 있어요. 멀지 않게 설명해야 설명하는 본인도 덜 힘들고 듣는 면접관도 크게 압박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벼운 면접 팁 드릴게요. 성격 장단점에서 많이 하는 실수가 억지로 준비해간 멘트로 끌고 가려 한다는 거예요. 이력서에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되 만약 그날의 변수가 생겼다면 그날 있었던 사건으로 조금 풀어서 설명해도 괜찮아요. 내 기준이 확실한 사람인 것이 장점이고 완벽을 위해 노력하는 게 단점입니다. 적었는데 취각을 했어. 근데 내 기준이 확실하고 완벽을 위해 노력한다고 대충 설명하면 고객님 나가시는 분은 이쪽입니다. 기본 매너인 시간 엄수는 필수지만 피치 못하게 늦었다면 재빠르게 수정을 해서 상황을 넣던가 해야 해요. 부족한 스스로를 알기 때문에 더욱 포기를 못하고 몇
몇 번이든 시도해서 완벽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융통성은 살면서 정말 중요해요. 준비해간 모습밖에 못 보인다는 건 앞으로 마주할 많은 생각지 못한 사건에 굳어있는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록화시킬 것 3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 참 똑부러져 보여요. 그런데 이때 계속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우정,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지, 두 번째 봉사, 세 번째 자선, 3가지입니다. 3가지입니다. 이런 3가지. 그럼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질려요. 아침, 점심, 저녁 곰탕 우려 먹는 기분이잖아.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우정, 이렇게 첫 답변을 했다면 다음 답변에서는 센스 있어 보이게 복지, 봉사, 자선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 다음엔 저는 사랑과 우정 그리고 감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수정해서 아예 시나리오를 연습하세요. 마지막으로 내 말 준비한다고 멘탈 놓지 말 것. 주변 대답 경청은 필수예요. 연계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끝으로 멘탈 관리 팁. 면접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참신한가 보다 주변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면접에 집중할 수 있는가예요. 나보다 대답을 잘하는 사람이 보인다? 나보다 많이 아는 것 같다? 나는 못 비빌 것 같다? 이런 생각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붙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이 더 원하던 곳에 붙어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나는 내 면접 지금 여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적다 보니 내가 긴장되고 막 잘했으면 좋겠어서 TV다 뭐다 다 넣어버렸네요. 다들 잘 준비해서 이 영상 보고 확 다 붙어버려라. 잘 될 거예요. 이 영상 보시는 분은 무조건 합격! 합격 기원! 합격하실 거야! 합격의 기운이 뿜뿜!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자료로 찾아뵐 예정이오니 구독과 좋아요로 제게도 힘을 주세요. 다복한 하루 되세요.